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바라밤밤밤밤 봄바라밤밤밤. 여러분, 봄하면 어떤 꽃이 딱 떠오르세요? 벚꽃? 매화? 네네. 물론 벚꽃과 매화도 이쁘지만 울산을 대표하는 봄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네. 요즘요 동구 슬도에 가면은 요 샛노란 유채꽃밭이 너무나 멋지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울산에는 그림 같은 명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저도 한번 꼭 다녀와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울산시대에 한바탕 신나게 놀아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보면 볼수록 정다운,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5위는 하락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울산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18.03원으로 한 주 전에 비해 약 3원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유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전주 대비 3원가량 줄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단속입니다. 울산시가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 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들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5m를 넘어선 경우인데요.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어서 3위는 확대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지난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은 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교육청은 희망학교 가운데 28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차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20주년입니다. 한길 고래 연구에 집중해온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올해로 개소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구 장생포에 있는 고래연구소는 해양 포유류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으로 지난 20년간 고래 보존 여부나 해양 보호생물 지정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 생태계 보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해양 포유류 연구 기관이 되겠다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화제 키워드 1위는 개최입니다.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정부가 주최하는 2024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가 다음 달 16일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울산 지역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참가하는데요. 참가자에게는 공공기관별 채용 상담 이외에도 인공지능 모의 면접과 인적성 검사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아주 쉽게 들여다보는 시간.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노래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자 동해 울산 바다로. 감이 오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주제는 고래입니다. 고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박겸준 고래연구소 연구관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래를 연구하신다. 근데 고래하고 전혀
뭐 어디 비슷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데. 제가 또 고래하고 좀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이 아우, 아닌가. 예, 풍채가 예. 아주 좋으십니다. 그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영광님. 수많은 연구소 이름을 들어봤어도 고래연구소는 제가 처음입니다. 고래연구소가 어떤 곳입니까? 네. 뭐 이름 그대로 고래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네. 처음에는 2004년에 지금 20주년 됐는데 2004년에 사실은 부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작은 사무실 안에서 예. 고래연구 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고래연구소 센터로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울산에 오면서 건물이 생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 큰 기관이 됐습니다. 조그만 사무실로 시작했는데 울산에 오시면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는 네. 고래연구소. 네, 야.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울산 고래연구소 하나뿐이랍니다. 전국에 단 하나뿐인 고래연구소가 울산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2006년에 울산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울산하면 어떤 도시인가요? 고래문화 도시. 그렇죠. 고래가 대표적인 상징인 도시 아닙니까? 또 네. 여기 또 울산 시장님이 고래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 아끼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이제 울산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울산시에서 큰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잘 마련해 주셨어요. 이야, 참 고래연구소가 문을 연 지도 올해가 이제 20년. 사람으로 치면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살. 네. 오, 지난 20년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큰 성과로는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튼 처음에 조사를 연구를 할 때는 네. 우리 바다에 어떤 고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무슨 지금 뭐 밍크고래, 뭐 참놀고래, 뭐 우리가 그냥 알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2004년만 해도 그런 고래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20년 동안 이제 어떤 고래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 것도 밝혀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논문들도 많이 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어느 고래가 어디에 얼마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그 보호종들이 지정이 됐어요. 야, 그래서 우리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걔네들을 돌보지 않으면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거죠. 그렇죠. 말로만 네, 하면.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고래 잡는 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지가 네. 됐다. 근데 고래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고래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연구 대상은 또 어떻게 마련합니까? 잡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연구를 네네. 하냐? 저희 다른 분야 동료들은 네. 그 무슨 이제 생선들, 뭐 새우들 이런 걸 연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시장에 가서 그걸 떼오거나 아니면 바다에 가서 어민들한테 구해오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래를 만나기로 네. 할 수도 없고. 네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띄워서 한 달 동안 배를 운항을 해서 고래를 찾아다니든가 아니면 그물에 걸려 죽은 것들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사오거나 아니면은 기증을 받거나 해서 제가 그를 이제 해부하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고래가 얘가 몇 살인지 알고 그렇죠. 어떤 종류도 알고.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근처에서 야, 배를 타고 풍랑이 일고 막 그 고생하면서도 뭐 배멀미도 하고 배멀미 하세요? 이걸 왜 물어봤냐면 저는 배멀미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 고래 보러 하셔야 나갈 때 되겠네요. 저 예. 데리고 가십시오. 아, 예, 그래야 되겠네요. 나는 그 대청도라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섬에서 바다를 보면서 내가 일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일생을 아유, 사는 게 아니라 부럽습니다.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멀미라는 게 없습니다. 네. 날 데리고 나면 고래들이 올지도 몰라. 야, 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꼭 같이 가시죠.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래는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고래가 있는지 밝혀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돌고래, 그렇죠. 돌고래, 긴수염 고래, 네. 긴수염 고래, 밍크고래. 밍크고래 유명하죠. 이 정도는 네. 제가 좀 알죠? 아우, 예, 굉장히 이게 이 지식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 근데 좀 약간 분류학적, 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빨고래와
수용고래로 나뉘거든요. 고래가. 이빨이 있어요? 네, 아니 고래가 치아가 있단 예,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돌고래 있잖아요. 돌고래. 그거는 이제 이빨고래류. 그리고 밍크고래처럼 입안에 수염 있는 애들은 이제 수염고래류. 분류학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고래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이제 돌고래는 다 이빨고래. 그리고 밍크고래 같은 거, 그리고 긴수염고래 같은 거는 다 수염고래. 난 태어나서 그런 또 이 용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빨고래, 네. 수염고래. 네. 난 수염이라서 이렇게 겉에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입 안에 나고. 그렇죠. 입안에 우리는 그냥 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채 같은 거라서 그걸로 물을 가득 머금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빼면서 그걸로 수염으로 먹이만 걸러 먹는 거예요. 크릴 같은 새. 네, 맞아요. 그런 걸 이제 네, 모기는 네, 네. 못 나가게 하고. 네네. 이야, 정말 대단하네 걔네들도.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고래연구소에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뭡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을 만한 고래가 있어요? 저희가 뭐 모든 고래들을 다 환영하고 보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네. 귀신고래라는 고래가 있어요. 귀신고래. 이름이 귀신고래인데 왜 귀신고래일까요?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느낌. 귀신고래. 네. 걔네들은 지느러미를 이루고 이러고 다니지 않을까 물에서? 진짜 그러면 정말 귀신 같겠네요. 근데 걔네들이 귀신고래라고 붙인 지금 거는 저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신이랑 얘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붙었냐 이거죠? 얘네들은 온 몸이 회색인데 거기에 따개비가 막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깜깜하겠네. 네. 보기만 해도 무섭겠다, 그죠? 그렇게 생겼는데 조용하게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조용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붙였던 것 같은데 다른 고래들은 이 유행할 때 보면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러고 다니는데 얘는 그렇죠. 네, 올라갔다가 네, 조용히. 네. 귀신처럼 나타났다 귀신처럼 사라진다. 네. 야, 이거 다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 고래가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고래 관광 대상 중이에요. 그 몰래 나타났다가 몰래 가는데 관광이 되겠어요? 보이질 않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성격이 또 온순하냐면 네. 그 작은 배들이 와서 오면 얘네들도 와서 이렇게 붙어서 배랑? 예. 그래서 자기 그 몸을 얼굴을 싹 내밀어서 이렇게 만지게 해주고 하거든요. 굉장히 부침성이 좋은 고래로 유명해요. 근데 이 고래가 지금 이제 미국에는 그렇게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이 미국보다 그 태평양 서쪽인 우리나라에 더 많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귀신고래가 있었단 말이죠? 네, 100년 전에. 와, 근데 얘네들은 어디 갔어요? 그때는 이제 한창 이제 포경을 하던 시절이라서 고래를 잡을 많이 잡아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1977년. 그때 울산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피한 거야. 잡는데 누가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 배에다가 자기 몸을 붙여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게끔 그 기회를 주고 친근감 있게끔 저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거시기 해갖고 저시기 해갖고 저기 이제 자 그러면은 울산에 더 많은 고래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자원이 풍부한 바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이영수 선생님 그 우산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산. 만나본 적 없는데. 우산종. 우산에 종이 붙었어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생태계의 대표적인 보호의 대표적인 종을 우산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밀림이나 아프리카의 코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코끼리가 많이 있으면 그 생태계는 하이에나도 많이 있고 사자도 많이 있고 영양도 많이 있고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 코끼리가 많이 있으면 거기 있는 생태계가 그 생물들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잘 살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코끼리는 그 동물들을 안 잡아먹고 이제 채식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유가 네, 그러니까 동물들을 잡아먹으면 동물들이 이제 도망가고 피할 텐데 아니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동물들이 사는 거야. 네. 코끼리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생태계는 아주 건강하고 생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바다도 고래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다른 환경도 깨끗하고 할 거라는 거죠. 네. 우산이 보호를 해줘 밑에, 네, 그죠? 네, 네, 야, 이거 네. 참 정말 오늘 정말 모든 것 제가 수준이 굉장히 거시기한데 아유, 아닙니다. 되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네. 맞은 고래연구소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목표와 더불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음껏 해주십시오. 네. 예. 지금 이제 고래를 안 잡은 지 거의 40년이 돼 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고래를 보호하려고 이제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 성과가 이제야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다에 나가면서 이제 계속 고래를 찾고 있었지만 거의 이제 나타나는 종만 보이다가 최근 돼서야 참고래, 향고래 뭐 이런 것도 매우 드문 그 멸종 위기의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종들이 앞으로 우리 바다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참 방금 소개해드린 참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이고요. 그리고 향고래는 말씀드렸던 이빨고래 중에서 제일 큰 동물. 그리고 소설 모비딕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유명한 고래인데 이런 고래가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매우 이제 저희들 엄청 기뻤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더 많은 이제 예전에 기록으로만 있던 고래들이 더 많이 우리 바다로 돌아오고 저희가 바다에 나가서 그것을 더 관찰하고 해서 또 생태적인 특징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를 더 잘 강구해서 고래가 더 풍부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반드시 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 예. 그 미국 그 하와이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하는 하와이 가면 고래 투어가 있어. 고래 그 보는 가족들하고 수십 명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고래가 저쪽에가 이제 나타날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갈 때는 엔진을 최대한 소리를 줄여. 그리고 음악도 다 꺼. 그리고 옆 사람하고 떠들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배가 천천히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고래한테 방해가 되지는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래들이 밖이 조용한데 다른 데로 떠나겠어요? 살기 좋은데. 배들 막 이러면 시끄러워서 떠나겠지만. 그러니까 착 올라와서 얘네들이 사람 구경을 해. 오늘은 몇 대가 왔구나. 그러면서 얼굴 보여주고. 이런 게 우리도 또 이제 울산 앞바다에도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학생들도 좀 보고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사람은 물론 고래도 행복한 울산이 되길 바라면서 랭킹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랭킹 뉴스 재밌다고? 고래? 박경준 연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